네, 안녕하세요. 마트다동부입니다. 제가 어제 요쪽 요 A열만 지금 좀 제껴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어요.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걷어서 제끼는 방향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왜냐면 여기 지금 이 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얘가 다 늘어붙어갖고 안 돼요. 여기 다.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어차피 다 못 꽂거든요. 닫혀있는 게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쪽으로 쑥 다 걷어버리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핀을 다 가져가지고 자, 이거 또 이렇게 걷어놓고 그리고 이런 풀들은 그냥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두고요. 이게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풀들은 그냥 놔두고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 끈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이 드러나서 가능하면 좀 땅이 덜 드러나게 하려고 요거를 했어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이 지렁이 보이죠? 이게 그 지렁이. 이거를 제가 비 오는 날 하지 않고 만약에 맑은 날 하게 되면 저 다 죽을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지금 비 오는 날 좀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시 좀 최대한 덮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그냥 했더니 다 지금 막 딴 데로 막 다 많이 흘러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다시 덮어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다시 땅이 드러나지 않게 땅이 덜 드러나게 이렇게 저쪽은 이렇게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가능하면 얘네는 여기다가 다 주고 가려고 깔아주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피는 어차피 안 빠질 거니까 잘만 뽑아 놓으면 피는 안 빠지거든요. 네. 이게 까마중인데 그래서 다른 뭔가를 덮기는 힘드니까 여기는 지금 토양은 검해요, 그쵸? 이렇게 검정색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제초 매트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초 매트를 깐 건 일단 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이 아래쪽 토양이 조금 누지 토양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제초 매트 자체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풀을 키울 거면 그냥 풀 오롯이 풀이 자라서 올라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이거 걷는 겁니다. 걷어주면 걷어가지고 엄청 많이 여기 제초 매트에 자주 붙어서, 제초 매트가 풀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풀이 나게 해요. 풀이 나게 하는 게 풀이 나요, 그냥. 그래서 사실상 제초 매트로서의 어떤 그 성능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어휴,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풀이 이렇게 제초 매트를 애초에 깔기를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죠, 실수. 퍼플 가능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덮어주려고 조금이라도 덜 드러나게 땅이 이렇게 되면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땅이. 이 밑으로 밀주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밑으로는 안 만들어지고 위로만 이렇게
이게 한 3년 정도 된 겁니다. 3년. 제가 여기다가 제품을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 밑으로는 들어가지가 않네요.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이게 아마 분변토일 거예요. 분변토, 지렁이 분변토. 이 검정색이 이게 많아야 되는데 아주 흙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줄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제 어제 테스트를 저쪽 반튼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한 거는 너무 유기질 토양이 많이 손실이 돼서 여기는 없네. 피는 이쪽에도 있네. 여기도 붙어있네. 여기도 있네. 와, 너무 덥네. 고정핀만 찾아서 누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정핀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고정핀만 떼서 넣고 말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낫겠네. 이거 그냥
시원하게 맞으면서 더운 거보다는 차이 난 것 같아요. 이걸 버리려면 이거 그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 농사용 그걸로 버리려면 이 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걷어가지고 접어놓으면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빗물에 이제 씻겨가지고 어느 정도 흙을 한번 제거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경험이죠. 예. 제 나름대로의 경험입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얘를 쭉 끌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중국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올해도 장마가 보니까 기네요. 네. 저희 그 나주배 가족농장이, 지금 제가 이제 내려온 게 2019년도에 내려왔어요. 2019년 6월 달에 제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무런 그런 뭐 준비도 없이 그냥 내려와서 부모님 이제 농장 하시니까 준비 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 농사 짓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횟수로는 이제 5년째죠. 19, 20, 21, 22, 23 그리고 연수로는 4년 4년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고 나서 20년, 21년, 이렇게 지금 서리, 그 다음에 흑성병, 저온 피해, 흑성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연속으로 제가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년도에는 4,000개 정도 배를 달았어요. 동지 쉬운 게. 그리고 이제 21년에는 8,000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20년도, 21년도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편집을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질 않아서 지금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없앨 예정인데, 혹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찾아가지고, 이전에, 이번 주지 1년차, 2년차 때 상황, 그러면 뭐 2년차 때 상황, 3년차 때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이런 거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정도 제가 피해를 받고 22년도에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피해가 없었어요. 당연히 아주 좋았죠. 날씨도 좋고. 근데 단지 이제 추석이 짧다. 추석이 짧은 게 문제였는데, 날씨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서리 피해도 없었고, 뭐 저온 피해도 없었고, 흑상병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18,500장 걸어가지고, 이제 15,000장 정도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배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4년, 5년 정도를 보니까, 올해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확연하게 이제 알겠다. 뭘 알겠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온 피해나 서리 피해, 이렇게 지금 장마, 긴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험이죠. 보험, 농협보험. 그래서 이제 농업보험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서 그 해를 잘 날 수 있다, 이런 농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극히 드물다고 보고, 근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농가들은 전략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 보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는 제가 이제 얼핏 들어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농가들은 이제 재배가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는 게 목적.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 내 농사를 잘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충 정도만 지어서 매년 이렇게 피해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어느 시대, 어느 해에 설이나 이런 태풍 이런 게 왕창 와버리면 그때 이제 보험금을 많이 타서 이제 그동안에 벌었던 거를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농가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하여간 그 일반적으로 일단 배를 잘 키워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 수확을 해서 내가 출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농가가 이제 조금 많이 없다, 저기 좀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출하가 이제 목적인데,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구정에도 출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놔주다 보니까 추석 출하가 분명히 그 이익이에요, 이익. 제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8,500장을 걸었는데 15,000장 정도 제가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다 팔았다는 얘기죠. 다 출하를 다 했습니다. 추석 때 12과까지가 89%를 저희가 출하를 했어요. 그게 11% 정도만 13과 이후에 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일단 추석 때 출하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농가가 추석 때 100% 출하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만 장을 싸가지고 추석 때는 한 2만 장 정도만, 3만 장 아니면 4만 장 정도만 출하를 하고, 나머지 5, 6만 장, 6, 7만 장 정도는 구정 때 출하한다는 얘기죠. 왜? 폐가 안 크기 때문이에요. 왜? 배를 너무 많이 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추석 때까지 배를 키울 수 있는 만큼만 달아놓으면 추석 때 다 키울 수가 있을 텐데, 추석 때까지 다 못 키울 만큼 배를 달아버리니까 당연히 큰 놈들은 크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크는 놈들은 최고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설이 내리기 전까지, 뭐 10월 말, 11월 초? 막 이때까지도 따는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보면 굉장히 늦게 따는 농가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놔두는 거죠. 배가 클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려고 키워서 구정 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보다도 구정 때가 더 많아지겠죠, 배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추석이 실질적으로 이제 추석 때 더 배를 많이 잡고 구정 때 배를 조금 덜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구정 때도 배를 찾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둘 다 같은 만큼만, 만약에 같은 만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도 100명이고 추석 때도 100명이 구매자가 있고 구정 때도 100명의 구매자가 있습니다. 근데 추석 때는 전체 배 생산의 20%, 30%밖에 출하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80%, 70%, 80% 출하가 되고, 그러면 구정 때가 배가 비싸겠습니까? 추석 때가 배가 비싸겠습니까? 구정 때가 배가 비싸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 때 배를 내는 게 더 값을 더 많이 받을까요? 구정 때 내는 게 많이 받을까요? 물론 배가 좋으면 좋은 배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돼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추석 때보다는 구정 때가 더 못 받는다. 대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봐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5만 장을 걸면 내가 10,000장밖에는 출하를 못해. 아니면 7,000장밖에는 출하를 못해. 근데 나는 그냥 15,000장, 18,000장 걸어서 15,000장을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15,000장만 따서 추석 때 다 팔아먹는 게 더 이익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면 한 번에 인부를 불러서 한 번에 다 작업을 해버리니까 끝날 테고, 이때는 이제 작업도 배를 계속 따야 되고, 이후에도 배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딴 거를 저온 창고에 넣어놔야 되고, 저온 창고에 있는 걸 다시 또 빼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렇다고 배값을 더 많이 쳐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그때는 배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추석 때 출하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작년에만 보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최고 33,000원 정도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평균 그래서 받은 게 한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기 추석 때, 아니 구정 때 보니까 한 박스에 4,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이런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배가.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럼 이때 팔아먹는 게 또한 2배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양도 많이 팔아야 되고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가격은 덜 받고. 이때는 이제 조금만 해서 내다 팔아도 가격을 구정 때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농가에는 그게 이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작물 보험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올해 15,000개 정도 평균 착과량이 그 정도 돼서 그만큼 지금 그 계산이 돼 있어요, 착과수가.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보니까 최대로 제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배가 걸려있는 게 다 떨어지면 1,000만 원을 제가 보험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저희가 1년 농사 짓는데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비용이,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인건비를 더하면 더 많이. 근데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하니까. 그러면 1,000평에 보험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내년에 올해 벌어먹지도 못해요. 올해 먹는 거는 없어. 내년에 농사 지을 돈도 안 돼. 예. 겨우 그거 합쳐가지고 안 나와요, 돈이. 예.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버는 돈이 없잖아. 내년에 농사 지을 돈 1,000만 원 그냥 그거.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예. 그게 보험이에요, 그게.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농가들이 수량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착과 수량을 많이 올려요. 4만 장, 5만 장 이렇게. 보험료는 많이 내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탈 때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비교로 이 15,000장에 1,000만 원이면 3만 장에 2,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45,000장에 3,000만 원이에요. 그럼 난 5만 장 해놓으면은 다 떨어졌을 때 3,000만 원 이상은 제가 보험금으로 탈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이거 단순 비교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가보질 않아서 그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1,000평에 3,000만 원. 그러면은 3,000평이면 9,000만 원. 5,000평이면 1억 5천. 그죠? 그렇잖아요. 1,000평에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 피해를 입었다. 근데 그렇게 다 피해 입은 경우가 많지 않고, 보통 50%나 60% 아니면 40% 이렇게 받으면 어쨌든 그 금액만큼이라도 받을 거란 얘기죠. 40%라고 하면 5,000평에 40% 1억 5천 계산했을 때 4일에서 4, 5, 20,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나는 다 피해받지도 않고 보험금으로 6천만 원을 그냥 받는 거야, 내가. 예. 그리고 또 배는 팔 거는 또 팔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매도 하고 보험으로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해야 겨우 이제 어느 정도 그 보험 혜택을 받는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과량을 올리려고, 대부분의 분들이 착과량을 높게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피해를,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저온 피해가 입었어요. 저온 피해 입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1,000평에 5만 장을 걸 수 있는 데다. 평균 착과수가 5년 재보니까 이제 5만 장까지 만들어 놨어, 내가.
예? 근데 올해 내가 보니까 저온 피해랑 이걸 저희 저온 피해, 서리 피해 이런 걸 입어가지고 내가 만장밖에 못 걸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5만 장으로 착과량이 돼 있고, 근데 올해는 내가 착과량 조사해 보니까 10,000장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제가 은행에다 물어봤습니다. 농협에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자기 부담금 20%를 빼래요. 5만 착과, 그러니까 내 평균 착과 수에서 그걸로 이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평균 착과 수량에서 20%를 빼래요. 그러면 5, 20은 10,000장이에요, 10,000장. 그럼 10,000장을 뺍니다. 그러면 40,000장 남죠? 그럼 40,000장인데 이제 내가 올해 10,000장밖에 못 걸었어. 이제 착과량 조사도 나왔는데 10,000장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은 10,000장을 빼면 나머지 30,000장이 이제 제가 저온 피해를 입은 걸로 이제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배 한 개당 보험이 800 얼마인가요? 뭐 600 얼마인가 800 얼마인가 아마 거기 보험 증권에 보면 써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써 있으니까요. 그거랑 내가 예를 3만 개, 3만 개 곱하기 8만 원, 800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38은 24, 24,400만 원인가요? 2,400만 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난 10,000장 걸려 있잖아, 10,000장. 10,000장은 또 내가 팔고, 근데 여기서도 또 만약에 태풍이 와서 또 떨어졌다, 그럼 또 보험금 받는 겁니다. 또 예. 그 나머지 10,000개에 대한 것도 또 태풍 피해로 또 이제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가 없는 게 돈을 버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그 배를 엄청 많이 걸었대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좋은 피해를 받아서 뭐 망했다, 뭐 위쪽에 무슨 80%가 뭐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80% 뭐 나주 지역도 많이 막 서리 피해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기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서리를 입었지만 저 아래쪽 그 JK열 쪽 그쪽이 좀 많이 있고, 뭐 중간중간에도 좀 입은 데가 있지만 그래도 한 23,000장 정도는 저희가 배를 걸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제 추석 때 100% 출하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가격이 좀 많이 높겠구나, 배 가격이. 그리고 올해는 구정 때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배봉지 씌울 때 보니까 봉지를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아까 그 말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를 걸어놔야 되는 건 맞아요. 맞긴 맞거든요. 배를 걸어놔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막 꼬다마 같이 이제 냉이나 서리를 입으면 배가 정형과도 아니고 막 이상한 배들 막 그런 게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팔 수 없는 배거든요, 사실은. 판매가 안 되는 배예요. 근데 우리가 배를 걸어야 돼. 왜? 배를 안 걸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얘가 막 미쳐, 올해도 미치고 내년에도 미쳐요, 나무가. 그러니까 배를 걸긴 걸어야 돼. 걸긴 걸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많이 걸렸지만 실상 정형과는 많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배가 나중에라도 수정이 되고 이제 조그맣게 있는 걸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배를. 농가에서.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걸어 놓은 거야,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안 걸 수도 없죠.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걸어야 되니까. 근데 판매는 안 돼. 그럼 이제 이때 뭐가 중요하냐, 이때.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태풍 같은 게 오면은 이제 막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배를 너무 많이 걸면 안 돼요, 사실. 배를 너무 많이 걸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저온 피해 때 금액하고, 배 하나의 보험 금액하고, 그 태풍 때 보험 금액하고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많이 걸어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온 때가 아마 배가 금액이 더 적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배가 컸을 때 떨어지면은 그건 상품성이 있게 되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배가 작을 때는 그건 상품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의 가격을 높게 쳐주지 않아요. 배 한 개의 가격을. 아마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농협에다 제가 한번 딱 물어봐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저온 피해 때 이거를 입는 거, 혜택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태풍, 이제 계속 이게 안 좋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차라리 태풍 때 떨어져라 이거지. 떨어지면 더 이제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농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배를 달아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러다가 태풍이 안 오면은요, 저 배는 다 못 쓰는 배입니다. 그쵸? 예를 들면 15가, 16가, 17가 이런 배들을, 그리고 모양이 동그랗지 않은 배 기형가들을 가져간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나올 리가 없어요. 배가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배 다워야지 금액을 주는 거지. 배답지가 않으면 배가 없어도 금액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보니까 추석이 빠르니까 경매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대요. 농민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추석이 빠르니까 배가 맛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과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정형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정형과를 사겠지만 정형과가 아니면 그냥 정형과 아니면 그냥 배 안 사고 다른 거 살게요. 다른 거 선물하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유리하지 않고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서리 피해를 예전에 입었을 때도 보면 저희는 뭐 배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4,000개밖에 못 걸었지. 근데 지금 보면은 배를 엄청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배를. 걸어놓은 데는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배를.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서리를 입고 어느 정도 좀 저기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적정 양만큼만 걸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저온 피해는 저온 피해대로 이제 보험 혜택을 받고, 그러다 나중에 또 태풍은 태풍이고, 어차피 못 팔아먹을 배 많이 걸어놔봐야 나머지 배들도 안 커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손해거든요, 이게. 배가 커야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막 늦게까지 놔두면 또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좀 저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온 피해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저온 피해 대책은 이제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연소법, 태우는 거, 연소법, 송풍법, 그 다음에 미세살수,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이제 저온 피해 대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각 농가들도 좀 어떤 걸로 할지, 어떤 걸로 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해 놓을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시설, 지금 이제 보통 대부분이 다 이제 철사덕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하우스파이프석이거든요. 하우스파이프로 만든 덕. 하우스파이프가 훨씬 더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배가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아주 강한 태풍이 오면은, 뭐 이것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철사덕보다는 낫다. 철사덕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농가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입는 방법을 보완하고 강구하고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피해를 좀 덜 입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많고, 사실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재보험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일반 농가들은. 근데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참 같이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찾아봐도. 그분들은 어떻게 이 재보험으로 돈을 버는지.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일반 대다수의 농가들은 보험이 어떤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저희도 뭐 혜택 받은 게 제일 많이 받은 게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받은 게 아마 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뭐 형편없죠. 사실상. 뭐 자기 부담금 20% 빼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는 건데 뭐 계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뭐 저온 피해 때랑 그다음에 태풍 피해랑 뭐 금액도 다르고,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내가 내가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그 어떤 보상 금액, 그 보험금이라는 자체가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죠. 근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다. 예. 주는 대로 받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좀,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온 피해 올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로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이거 조금, 그걸 좀, 저희가 지금 이제 점적 관수 옥탑 8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주는데, 그거는 놔두고, 스프링클러를 좀 중간에다가 쫙 한번 좀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살수로 하면은 더 좋지만, 미세살수 장치 있잖아요. 그게 막, 뭐 하나에, 제가 알아보니까 9,000원, 뭐 10,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1000평에다가 다 깔려면 한 몇백만 원 들어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프링쿨러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여기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놨어요. 안 버리고. 그래서 저기 이 파이프만 쭉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질호수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내려가지고 스프링클러 달아서 이렇게 온도가 이제 전날 이제 저희 기상을 알 수 있으니까 영하로 떨어질 것 같다, 나주 지역에 영하 떨어진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온도 체크하고 만약에 떨어지려고 본다, 뭐 한 영상 1도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지하에 있는 지하수, 저희 지하 관정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 지하 관정에서 바로 나오니까 요 관정에서 나오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10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13, 14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 14도가 이렇게 나와서 가면서 이제 온도를 뺏기겠죠. 추우니까. 이 관을 타고 가면서 뺏길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이 농장 바닥에 떨어지는 물이 보통 한 5도, 6도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가 영하 1도까지 만약 갔다. 근데 물이 미지근한 영하 1도보다는 따뜻한 물이잖아요. 5도, 6도 정도 되면.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지게 0도 정도만 유지가 돼도 저희 입장에서는 성공이죠, 성공. 아마 영하 1.5도인가 뭐 이게 개화 시기 이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있는데 하여간 가장 안전한 거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조금 저온 피해를 최소한으로 조금 할 수 있게 작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올해 이제 점적으로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영하 0.6도인가 0.5도에서 멈췄어요. 더 안 떨어지고 영하 1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영하 0.6도, 0.7도 막 이렇게 0.5도, 0.4도 거기서 멈췄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나와서 보니까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효과는 있구나, 분명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이 관에서도 어쨌든 냉기를 뺏기거든요. 온기를 뺏기거든요. 뺏기니까 차가운 거랑 따뜻한 게 만나면 어쨌든 미지근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가운 거는 좀 약간 따뜻해질 거고 따뜻한 거는 약간 차가워질 테니까 그런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죠. 물론 이제 뭐 자동적으로 뭐 온도 센스를 달아놓고
온도가 딱 1도 정도 되면 자동으로 물 관수가 돼서 미세살수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미세살수 장치를 이 뭐 1000평에다가 까는데 돈이 한 1, 200만 원 들어가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00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을 다 하는데 거기다가 온도 시설, 온도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도 오고, 자동적으로 저기서 시스템이 여기서 해가지고 저 물 관수 자동으로 틀어가지고 나가게, 이런 것도 이제 연동도 시켜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1, 200 갖고 되는 게 아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그게 좀 힘들고, 만약에 이제 제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할 줄 아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스프링클러로 한번 해보고, 또 그거 괜찮으면 스프링클러 가고, 스프링클러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미세살수 그 장치 그거를 또 따로 이제 낱개로 구매해가지고 한 반 정도 미세살수 하고 반은 그냥 스프링클러로 해서 둘이 양쪽 비교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저런 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사실 맞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도, 0도에서 1도 사이? 1도에서 2도 사이? 영하? 그 사이 정도쯤의 어떤 설이나 냉해다. 그 정도는 내가 한 1도 정도나 1도나 1.5도 정도는 내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내 나름대로도 하는 거고, 막 영하 3도, 4도 막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했으면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생산하고 맛있는 배를 생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일단 열매가 달려야죠. 열매가,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정할 때도 원액으로, 그리고 저희는 뿌리는 거 없이 면봉으로 다 일일이 3, 4번가 쪽에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인공수분 해주고, 또 만약에 서리가 왔다 그러면 또 이후에 서리 맞고 또 다음에 또 인공수분 해주고, 살아있는 꽃에다가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라도 인공수분이 될 테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없으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고, 한 개, 두 개라도 있다면 꽃가루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석성제 같은 거 섞으면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정형과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설이나 냉해에도 취약하고, 근데 원액으로 듬뿍 꽃가루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 꽃가루들 중에서 살아남는 꽃가루들이 많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더 왕성하게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온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재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마가 이렇게 긴 것도 저희 재해예요. 왜냐면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배수가 잘 안 되면 뿌리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장마 끝나고 나무가 힘을 못 써요. 잘 죽지는 않겠지만, 웬만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힘을 못 쓴다는 건 그만큼 배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배가 추석 때 안 크면 또 구정 때까지 놔뒀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또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호미를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여기 트랙터 못 들어오게 하고, 트랙터 이제 못 들어오게 해요, 저희는. 이제 안 들어온 지 한 3년, 2년인가 3년 됐어요. 제가 오고 나서는 트랙터가 들어와서 갈았는데, 호미를 파종하면서부터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올해하고 작년. 작년부터 이제 여긴 트랙터 안 들어오고, 재작년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 들어왔었어요, 여기.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부터 안 들어오고, 작년에 호밀 뿌리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호밀 뿌리고, 작년에 호밀 뿌리고, 올해 이제 호밀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21년서부터 제가 호미를 뿌렸으니까 21년 가을에 뿌렸으니까 21년부터는 이제 안 들어왔죠. 21년 저희가 이제 이게 밭을 가는 게 보통 가을에 갈거든요. 가을에 그 20년 가을에 갈았으니까 20년 가을에 갈고 21년 안 갈고 22년 안 갈고 23년 안 갈고 이렇게 3년 지금 3년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 과수원에서 제일 큰 거 기계는 SS기밖에 없어요. 약 칠 때 쓰는 SS기. 그리고 걔는 계속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다니는 길로만. 예. 이쪽 다니고 안 해. 왜? 이쪽 다니면 이쪽 다져지고 이쪽 다니면 이쪽 걔 다져지니까 한쪽만 그냥 다져지래 이거죠. 그래서 호밀을 심어서 호밀로 땅 조금 경과층 파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초생 재배를 해서 땅이 드러나지 않게 땅이 딱딱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배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지렁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토양을 좀 좋게 만들면서 이제 배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과수원 자체도 약간 한 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너무 많이 오면 물이 그냥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수되고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다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전략이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이 저온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하게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영상을 가능하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하루 거를 막 2, 3일 걸쳐서 막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이제 뭐 오늘 거를 내일 올리고 되고 뭐를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못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어쨌든 영상이 이제 좀 계속 꾸준히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풀 영상이 따로 이제 올라가요. 저녁 8시에 올라가는 게 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매일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전 영상이 오늘 영상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날 풀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영상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시면 풀 영상으로 해서 날짜별로 올라가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6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올렸는데 그 전에 거는 이제 그렇게 올린 건 아니었고 풀이라고 해서 그냥 뭐 날짜별로 뭐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 거는 6월 달부터라 그 전거는 아마 없을 텐데 그 전 것도 아마 보시면은 전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있을 건데 약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풀 영상으로 해서 이제 뭐 일자별로 이렇게 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때 뭐 했지? 그러면 이제 그 영상 날짜별로 영상이 있으니까 날짜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시즌쯤에 뭘 하는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좀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거는 뭐 제 영농일지도 되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신 경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성과가 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배를 키우는지 그리고 우리 배가 이때는 얼마나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물론 뭐 맛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배가 크고 맛있고 뭐 색깔도 좋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제초 작업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예초 작업이라고 하죠. 예초 작업. 제초랑 예초랑은 다르죠. 제초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예초는 이제 깎는 거고 그러니까 예초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 작업하는 거 뭐
전정부터 해가지고 고정, 그 다음에 유인, 예, 공지 씌우는 거, 인공수분하는 거, 적과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요. 꾸준히 이제 저희 구독 해놓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해놓으시면 계속 이제 올라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옷이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제 좀 씻고 좀 편집도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냥 아주